자생식물의 낙원 제주도. 전날 바다 건너 이곳을 찾은 수목원 연구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이들은 전국의 멸종위기 희귀식물을 찾아 그곳이 어디든 발길을 옮깁니다. 1시간이 넘는 산행 끝에 도착한 목적지는 바로 멸종위기 희귀식물 비자란의 자생지. 빼어난 모습의 비자란은 주로 나무에 붙어 자라는 독특한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비자란의 복원을 돕고 관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자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착색 난초고요. 네, 국내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일대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입니다. 근데 왜 비자란이 희귀식물이 된 거예요? 비자란은 국내에서 매우 드물게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무단 채취를 하고 있고, 지금 자생지 파괴도 심각해서 현재 서귀포에서는 자연 개체군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음껏 꽃 피울 날을 기다리며 8년 전부터 시작된 비자란의 자생지 복원 시도. 매년 반복해서 관찰한 결과 비자란은 조금씩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모니터링 했을 때는 그 복원 개체에서 자손 개체로 이제 그 스스로 퍼져나간 자생 개체가 5개가 확인되었는데요. 올해 모니터링에서는 그 자손 개체 5개체 가운데에서 2개 개체에서 개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보았을 때 복원 개체에서 자손 개체로 이제 충분히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게 올 모니터링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땅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는 수많은 멸종위기 희귀식물. 하지만 다양한 종복원 시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싹 틔울 울타리를 만들고 희망을 실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모두가 떨어지는 잎을 보는 계절에 솟아오른 나무의 줄기를 보며 작은 단서로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유추하는 곳, 바로 수목원. 최초의 근대적 수목원인 창경궁 식물원을 시작으로 수목원의 숫자는 1970년대까지 8곳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부터 공립과 사립 수목원이 대폭 늘어나 2023년 현재 수목원의 숫자는 70곳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자생식물 보전 및 생물 유전 자원 보존을 위해 연구 및 보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민간회의 다보스 포럼. 당시 향후 10년간 세계를 위협할 문제로 생물 다양성 붕괴가 꼽혔습니다. 세계가 생물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인도네시아를 찾았습니다. 이곳의 생명 울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또 다른 허파라고도 불리는 인도네시아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안식의 공간인 이곳은 과거부터 맹그로브가 울창했던 지역인데요.
1995년 인도네시아 산림청에서 산림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맹그로브 수목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Karena begitu dari tahun 2000 ke sini baru masyarakat antusias kolaborasi sama pemerintah berkontribusi untuk penanaman mangrove. Seiring dengan kesadaran tentang konservasi alam, masyarakat alhamdulillah sekarang udah berkembang. 맹그로브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수중과 해수 중의 생물은 물론 인간의 삶까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Menjaga langsung dengan menanam mangrove itu bisa menjaga daratan daripada abrasi. Karena mangrove itu kan dengan akar gantungnya itu bisa bahkan bisa menimbulkan sedimentasi, ada pengendapan tanah, bisa bikin daratan baru malahan. Ada daratan baru, jadi tidak abrasi, justru sebaliknya malah dia membuat daratan baru gitu. Bisa ditanam lagi mangrove itu. Setelah ada sedimen, itu sudah mengeras, nanti kita tanam bisa jadi daratan lagi gitu. Jadi tidak abrasi, kebalikan tidak abrasi, ada daratan baru, sedimentasi.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국가가 성장하며 맹그로브 숲에 대한 개간 압박이 커지자 지난 30년간 수많은 맹그로브 숲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맹그로브의 수많은 뿌리는 토양에 고정돼 해변 침식을 막아주는데요. 일부 맹그로브 종은 받침 뿌리가 땅속으로 10m가량 파고들 정도로 탄탄하게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폭풍, 쓰나미, 해안 침식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과거 울창한 맹그로브가 자연 방파제 역할을 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인공으로 쌓아올린 방파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었던 맹그로브가 사라지자 결국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인간의 터전마저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Ini kalau untuk program pemerintahnya itu tanggul namanya tanggul NCCID. Jadi seluruh wilayah Jakarta di utara itu bakalan dibikin tanggul begini. Jadi buat ngatasin turunnya tanah di dataran tanah di utara. Itu. Jadi ditahan pakai tanggul begini. 가라앉는 땅을 붙잡을 방법은 단 하나. 무너진 생명의 울타리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나무로 성장하기까지 보통 15년 이상이 걸리는 맹그로브. 이곳의 모든 이들은 미래를 심는다는 생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모든 이들은 직접 식재한 맹그로브에 자신의 이름을 걸어 숲 조성에 함께할 수 있는데요. 매년 4만 그루 가까이 주민들과 함께 맹그로브를 식재해 만들어가는 생명의 울타리. 이곳은 많은 이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관리 또한 엄격한데요. 함부로 베거나 훼손할 시 최대 8억 7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려 숲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은 꼴이라는 유래가 있는 경기도 포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듯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세조는 이곳의 숲 사이 자신과 망비의 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능 주변 사방 6km를 능림으로 정하고 출입을 통제했는데요. 세조의 능 원림으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서는 풀 한 포기 채취도 금지였을 뿐만 아니라 벌목이라도 하게 되는다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왕명으로 지켜온 숲은 어느덧 600년에 가까운 세월과 함께 수많은 생명을 품은 천연 숲이 되었는데요. 일제의 수탈과 전쟁도 비껴간 이곳은 다시 조성된 이차림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유일에 가까운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자연의 보고입니다. 이 자연의 역사 한가운데 바로
국립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립수목원에서는 우리 토종식물을 뜻하는 자생식물을 나누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광릉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 숲에서 나고 자란 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입장한 국민에게 선착순으로 식물을 나눠주는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 광릉숲. 이곳은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어 오고 있는데요. 매년 4월에서 5월 이곳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1931년 경기도 광릉 일대에서 처음 발견돼 꽃잎이 요강을 닮은 데서 이름을 따온 광릉 요강꽃. 우리나라 자생식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진 여러 해살이 난초인데요. 이식과 재배가 어렵고 아름다운 모습에 무분별하게 채취되면서 야생에서는 보기 어려운 꽃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이제 복주머니나 속 세종은 모두 다 이제 희귀식물 혹은 또 멸종 위기식물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지 내외 보존,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지의 그런 생태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 식물들은 증식이라든가 재배법 개발을 통한 현지외 보존 연구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사랑으로 자생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복주머니란 속 식물들. 이런 희귀식물의 가치와 보존을 위해 전국의 수목원 관계자들과 함께 복주머니란 속 전문 전시원 연구 결과를 교류하며 멸종위기 희귀식물의 관리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러지고 현재 자생지에 대한 사진이나 여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복주머니라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복주머니란 속 식물들을 평소에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여기 심포지엄에 와서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니까 교잡종도 있고 재배종도 있어서 직접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느꼈고 한편 국립수목원에서는 시민을 위한 또 다른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24시간 동안 생물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수목원 내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 활동 바이오 블리츠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남녀노소 자연을 만끽하며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생물 다양성 탐사 대작전은 시민들이 지역의 생물을 자발적으로 탐사해 주변의 자연 환경과 생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목원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등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와 휴양 공간에서 더 나아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목원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1400km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줄기 백두대간이 지나는 이곳에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백두대간 능선에 자리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고산식물 재배가 가능한데요. 경북 봉화의 한 재배농가. 이곳의 고산식물은 재배 후 조금 특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팔로는 걱정 없습니다. 수목원에 생산하는 만큼 다. 봉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농가 약 30곳과 200여 종의 자생식물 재배 계약을 맺어
상생 구조를 만든 백두대간 수목원. 정성스레 재배된 자생식물은 조심스레 수목원으로 옮겨져 연내 지역 축제와 전시에 활용되는데요. 연매출로 보면 지역 안에 농가들인데 다 이렇게 파생되는 게 뭐 5억 정도 되죠. 거기에 또 이제 그 식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이제 지역 안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위탁 재배 방식은 수목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농가의 소득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어 지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한 농가는 총 32농가고요. 주로 이제 봉화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5, 60여 농가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계약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재배를 맡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가의 재배 기술을 교육해 농가 역량 강화와 우수한 품질의 식물 생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곳은 산림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수목원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반면을 쏟아보면 이게 H층이지 B층. 특히 강도 높은 실습 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형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목원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통상 1년에 1,4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 중에서 실습 과정이 약 1,080시간 이상이 되고 운영하는 내용은 대부분 수목에 대한 관리, 그다음 산림생물자원 보전, 산림보건, 전시기획, 양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 내용을 고루고루 배우게 됩니다. 교육을 받는 모든 이들은 야생식물종자 저장시설 시드볼트, 그리고 38곳의 전시원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수목원 전문가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힘들고 이제 여름에는 땀도 많이 흘리는데 그만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림생명자원에 관심이 많아서 산림생명자원을 복원하거나 증식하는 그런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특산식물 그리고 희귀식물 보존하는 그런 직무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도심 속의 낙원으로 불리는 세종수목원. 이곳에도 전문가 교육 과정을 거친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쌓아온 역량을 펼치고 있는데요. 높아진 수목원에 대한 관심만큼 이제는 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역할뿐 아니라 전시, 교육, 연구와 같이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어 신뢰 높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목원 전문가를 하면서 저희 기관에 있는 다양한 실에 다 체험해 볼 수 있고 직접 일해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장점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도 쌓고 다양한 인맥도 쌓고 또 경험도 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는 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 씨가 근무 중인 이곳 세종수목원은 전문가 채용뿐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가꾸고 기를 수 있는 반려식물 키트에 그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키트를 제작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공립특수학교인 대전해광학교. 이곳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세종수목원과 연계해 키트 제작에 관련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은 희망시 졸업 후에도 관련 일자리로 연계해 장애 학생들이 사회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처음에 이 사업 시작 자체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식물 교육용 키트를 보급하는 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직접 이 식물 키트를 제작하고 그리고 상품화해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식물 키트 제작 사업을 통해서 수목원은 이 학생들이 꼭 그 수목원의 이제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수목원의 이 제품을 같이 생산하는 동반자로서 동행하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서 진화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삶에 맞닿아 있는 오래된 미래 수목원.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경제에 이익을 창출하는 수목원의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글로벌 산림 강국을 위해서는 이제 수목원의 역할이 식물과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거나 도심 속 녹지 공간 제공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식물 박물관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생명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힐링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복합 생태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